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확인만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파추카 프렌이 좀 아쉽게 돼서 코스타리카 오버 데려갔던 주력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고배당도 어제는 조합을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고배당 조합이 코스타리카는 핸디물을 해줬는데, 이게 유벤이 5대0으로 이길 줄 몰랐다. 유벤도 핸디물을 노렸거든요. 자, 그럼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방송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근데 방송은 다시 보기를 구독 전용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거 생방 들으신 분들만 4.6 빼면 괜찮잖아요. 어제 국내 그래도 뭐 크게는 안 갔지만 좀 이렇게 가봤습니다. 예, 까불랑님 후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잘 골라 가봅시다. 흐름 뭐 어쨌든 뭐 이틀째 적중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어디선가 이제 적중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럼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파우메부터 트리니다까지는 보고 왔거든요. PSG하고 사우디만 하면 되는데 파우메하고 알 아흘리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파우메하고 알 아흘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지난번 파우메가 포르투 상대로 비겼더라고요. 어떤 게 빡세다는 건가요, 까불랑님? 팬가입도 돼 있으신데, 뭐 저도 이제 뭐 매번 적중하면 좋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혼자 분석해서. 근데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분석은 뭐 각자 분석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뭐 방송을 하는 BJ든 아니면 뭐 오랫동안 이제 뭐 프로토를 가신 분이든 분석 자료나 이런 거는 보는 게 다 비슷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감이 중요하거든요. 흔히 말해 촉이죠, 촉. 얼마나 이제 똑같은 자료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어떻게 가느냐. 그 감이 중요한데, 이 감이 아무리 좋긴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이제 뭐 분석을 이제, 그죠? 분석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석 방법도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뭐 별거 없네 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저는 이제 그 사람 스타일로 한다 봅니다. 예를 들면 뭐 배당만 보고 간다던가, 아니면 뭐 홈 어웨이 위주만 보고 간다든가, 아니면 결장자만 보고 간다든가, 그 사람만의 이제 그런 분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분석은 비슷하고 마지막 결정하는 그 촉이 중요한 거죠. 오늘 왠지 이 팀 질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계속 안 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촉이 중요한데, 사실 그 촉도 매번 맞출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운이 따라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촉에는 운도 포함되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의 뭐 촉하고 운빨이라 봅니다, 프로토는. 그렇다고 맨날 강팀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배당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이제 프로토에서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다. 왜냐? 잃는 사람이 더 많아야 이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적중을 하고 뭐 따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 극소수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군가는 잃기 때문에 이제 따는 거죠. 뭐 주식이든 뭐든 맞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 봅니다. 이게 한 번 이 적중의 맛을 본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미로라도 축구 보는 김에 응원차 소액이라도 하겠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아무리 소액 재미로 하더라도 뭐 돈을 걸고 보면 재밌는데 이게 한번 그 맛을 보거나 거기에 빠지면 두 번 다시 이제 안 할 수 없거든요. 자꾸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한 번도 안 하시면. 근데 기왕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다한 얘기가 좀 많았는데, 자, 파우메하고 알 아흘리 보니까 포르투 상대로도 이제 그 슈팅 수가 좀 더 많았더라고요, 파우메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브라질 팀, 남미 팀이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인터 마이애미나 아니면 그때 시애틀이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브라질이나 남미 팀들이. 그래서 아을 아흘리보다는 살짝 우세할 거라 보여집니다. 아을 아흘리도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이제 PK를 놓치면서 아쉽게 좀 비기긴 했는데, 뭐 배당 대비 봤을 때 아무리 유리하긴 하더라도 이게 중립에서 열리기도 하고 압도적으로 파우메가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알라을 2프렘 봐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한 골 차가 되지 않을까. 뭔가 2대0의 스코어가 나기, 물론 지금 홈 배당 그러니까 이 배당이 홈 기준으로 본다면 정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7에서 1.48. 그러면 더더욱 배당이 떨어진 마당에 파움의 승은 배당 대비 좀 메리트 없다 보여지고, 결국 언오버 선택인데 승패가 어려우면 이 경기는 사실 파움에도 그렇고 알 아흘리도 그렇고 첫 경기다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는 흐름으로는 언더입니다. 언더. 어쩔 수가 없어요. 언더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당이 좀 적다 싶으면 언더로 접근을 해라. 만약에 파우메가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인터 마이애미. 제가 지난번 승리를 봤었는데 아마 인터 마이애미 승무 사이드로 봤는데 결국 비겼습니다. 이거 뭐 감독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네가 좀 불리하다고. 근데 확실히 포르투에 비해 나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수가 타이트하다 보니 체력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다, 포르투에보다. 그러니까 포르투는 나이가 평균적인 나이가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클럽 월드컵 뭐 경기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예선전이 10경기도 아니고 불과 3경기입니다. 3경기. 아무리 나이가 있더라도 그 수많은 경기를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고작 이 3경기 있다고 거기에서 지쳐서 못하겠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닐 거라 봐요.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가 어쨌든 미국이기 때문에 더 유리할 거라 보여집니다. 해서 배당은 포르투로 빠지거든요. 배당은 포르투가 정배였는데 이 인터 마이애미 쪽으로 빠지긴 하는데, 저는 1.5에서 1.7까지 오르면은 뭐 포르투 배당도 나쁘진 않다 보는데, 전 그래도 뭐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지금 인터 마이애미 프렘 배당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더 빠지기 전에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터 마이애미 프렘 봅니다. 프렘. 승까진 모르겠어요. 아직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난번도 승을 받다가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미국 팀들이 전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약세. 지난번 시애틀도 그렇고 확실히 뭐 메시가 있고 뭐 수아레즈가 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팀으로 봐야 된다. 팀으로. 이 메시는 그래도 바르샤나 그런 좀 받쳐주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뭐 이 인터 마이애미도 처음에 그 메시가 왔을 때 뭐 잘 됐죠. 잘 됐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 봐요. 그래서 포르투면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프렌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언오버는 사실 포르투하고 인터 마이애미도 득점이 없었는데 뭔가 언더 가기가 좀 애매해요. 배당이 괜찮긴 하거든요. 파움의 알라이얼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하고 포르투가 좀 더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 팀보다는. 그래서 언더는 배당 대비 갈만한데 인터 마이애미도 다득점을 한 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클럽 월드컵이랑 또 리그는 다르기 때문에 언오버는 좀 애매하다.
그냥 프랩만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애틀하고 AT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문제의 시애틀 경기죠. 저한테 문제의 시애틀 경기입니다. 왜냐? 지난번에 이제 원래는 주력이 미넨 4마엔, 미국 1마엔. 그게 한 2점 몇 배였거든요. 근데 배당이 낮다고 시애틀에 꽂혀가지고 시애틀 프렌 집어넣고 고배당도 미넨 5마엔에 미국 2마엔. 그리고 그때 파움의 무승부였죠. 그 포르투하고 할 때. 17.6배였는데 그 파움에 물을 던지고 시애틀 승을 갑니다. 그래서 배당도 19.9배에 주력도 4.7배였나? 시애틀 때문에 다 무너졌죠. 보니까 다 이제 그 세트피트 상황에서 골을 먹힌 것 같던데 다 헤딩 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필 또 시애틀에 한국인 그 수비수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아예 첫 번째는 뭐 자리상 어쩔 수 없다 보더라도 그 두 번째 골인가 그게 너무 아쉬웠고 결국엔 한 골밖에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슈팅을 더 많이 때리긴 했지만 홈에서조차 그 정도 보여줬다는 거는 저는 AT 상대로 더 힘들다 보여집니다. 물론 AT가 요새 조금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지난번에 이제 퇴장도 있긴 했지만 지금 그리즈만이 지금 보면은 얘가 열 몇 경기 연속인가 골을 못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무득점 그 시간도 좀 많고 경기 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 득점력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왜냐면 AT가 지금 이길 확률이 높긴 해요. 지난번 파리는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AT가 원래 실점이 적은데 클럽 월드컵에 이제 4실점을 한 거는 좀 타격이 있다. 그래서 시애틀 물론 보타포구한테 이제 2실점이나 하고 전체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AT가 요새 조금 안 좋은 점을 생각하면은 해볼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AT를 잡긴 좀 힘들다 봐요. 그렇다고 뭐 결장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멤버 보더라도 AT가 낫고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 AT가 뭐 스무스하게 이길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AT에 대한 득점도 없고 믿음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언더 봅니다. 3.5 기준. 언더도 배당이 빠졌어요. 1.38이라 사실 메리트 없긴 하거든요. 근데 시애틀이 가서 이제 틀려서 안 간다기보다는 배당은 또 시애틀 쪽으로 빠지거든요. AT도 득점을 얼마나 할지 의문이긴 해요. 실점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5 언더를 보는 건데 뭐 AT가 다득점만 하지 않는 이상은 언더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 뭐 시애틀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AT 승도 같이 보면 되는데 배당이 너무 적긴 해요. 1.25라서. 그리고 어제 뭐 레알도 비기는 거 보면서 물론 레알의 아릴날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얘네가 홈인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니다하고 IT는 사실 상성이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지금 미국전에 실점을 많이 했죠. 근데 미국한테 워낙 약하기도 했고 IT는 최근 사우디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네이션스나 이런 비슷한 나라들끼리 했을 땐 또 성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골드컵에서 보니까 뭐 카타르도 잡았었고 그리고 멕시코, 뭐 온두라스 상대로도 득점을 했기 때문에 득점을 한다면은 오히려 IT 쪽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트리니다드 토바고도 뭐 자메이카랑 비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경기 IT 승을 보기에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IT 승부 쪽으로 보긴 하지만 저는 언더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여기까지 봤다 했죠. 그리고 이제 파리 사우디는 이제 내일 경기인데 뭐 보는 김에 같이 보는 거죠. 자 파리 대 보타포구. 보타포구가 제가 이제 그때 분석할 때 잠깐 보니까 얘네가 뭐 중간에 빠진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좋지 않았었는데 그 클럽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제 또 멤버들을 좀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애틀한테는 확실히 좀 강하긴 했지만 파리를 상대로 이기긴 어렵다. 파리가 뭐 리그 우승, 뭐 컵대회 우승, 그리고 챔스 우승도 있지만 이 자원들이 너무 좋아요. 로테를 돌리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결장 부분을 좀 본다면 그때 아마 국대 경기에서 덴벨레가 그 근육 부상 때문에 이번에도 출전 가능성은 좀 낮긴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이강인도 나와서 PK 양보해서 이제 차서 이제 넣었고, 이 보타포구가 물론 이제 AT보다는 뭐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어쨌든 흐름은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PSG가 얼만큼의 이제 득점력 차이로 이길 거냐. 저는 요렇게 보거든요. 지금 오히려 또 요거는 보타포구 배당 그 원정적으로 배당이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뭐 좀 무난하게 8위 승. 이 경기가 저는 일반 승은 없고 뭐 미넨전처럼 뭐 2마인이나 3마인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8위 일반 승을 줬다는 거는 전 오히려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8위 승 1마인까지 보겠다. 2마인은 AT가 4대 0으로 지긴 했는데 사실 이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보타포구란 팀을 시애틀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슈팅도 좀 더 밀리긴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파리한테는 앞설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운이 좋아서 뭐 상대방 퇴장이라든가 아니면 PK를 넣지 않는 이상은 파리 사이드로 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1마인까지는 보고 2마인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AT 기준으로 보긴 좀 뭐 애매한데 아직 이 브라질 팀이기도 하고 정보가 많이 없죠.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다 보니 한 번 더 경기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마인까지만 보고 정 가고 싶다면 2마인보다는 3.5 오버를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파리가 4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AT를 이번 경기도 3대 0 뭐 나오면 언더로 끝나지만 배당 대비 노려볼 만하다. 2배가 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타포구가 선제골을 넣든 한 골을 넣는 순간 오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리승 1마인 그리고 2마인과 오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파리의 승을 높게 봐서 2마인으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긴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오버로 갈지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왜냐면 둘 다 이제 배당이 뭐 하나는 2배가 좀 넘고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승마인만 보더라도 그렇게만 나와준다면 괜찮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미국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일단 어제 흐름은 이어갔지만 이게 조합에 나간 게 적중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적중은 뭐냐? 방송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 K리그가 이제 먼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일본 FA컵하고 그래서 그 전날은 오히려 해축이 적중을 하고 K리그 성적이 안 좋아서 그냥 어제는 오픈을 했습니다. 소액으로 가라. 근데 삿포로도 승무, 제주 승무, 그리고 대전 프렘 봤는데 삿포로는 애매해서 오버 가는 게 낫다 판단을 했고 제주도 언더를 봤는데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해축이 좀 아쉽긴 했지만 어찌됐든 어제 K리그 했으니까 오늘이 해축 차례가 아닌가 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미국 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홈입니다. 홈. 그리고
사우디가 IT를 잡았죠. 근데 그 사우디가 그때 꼴찌된 것도 있고 IT가 꼴찌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오버를 봤던 경기인데 결국 언더로 끝났고, 예전에 중립 경기에서 한번 사우디 상대로 미국이 비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홈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뭐 플리시치가 소집이 안 됐긴 했지만 그래도 웬만한 선수들은 뭐 나오는 상황에, 그 지난번 트리니다를 이긴 거는 상대 전적이 압도했어요. 트리니다가 이제 미국 원정 가서 10번 다 졌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최근 미국 폼을 보면 뭐 감독이 우리한테 친숙하죠. 포체티노인데 요새 성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파나마, 캐나다, 튀르키예, 스위스 모두 홈 경기였는데 4연패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전엔 4실점이나 했고 1득점 이상 못하고, 그래서 최근에 워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트리니다는 상성에서 앞서고 무난하게 이길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1마인, 2마인까지 봤던 건데 5대0까지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를 좀 바꿨고, 사우디는 23년도에도 초청되고 아마 이번에도 초청돼서 왔는데 나름 그때는 성적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우디가. 그리고 어쨌든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월드컵 예선에 직행은 못했지만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IT 상대로 어쨌든 첫 경기를 좋게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상대가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이 최근에 상대했던 팀들 뭐 캐나다, 파나마, 그리고 튀르키예, 스위스, 뭐 사우디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고 봐요. 파나마 정도 빼면은. 근데 미국이 홈이기도 하고, 지난번 사우디도 IT 상대로 슈팅은 거의 2배 차이 났어요. 밀렸어요. 그리고 점유율도 밀렸고, 그리고 그 골이 PK 골이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사우디가 운이 좋았다 봐야죠. 그래서 요 경기 미국 승 봅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이 탄력을 받아서 마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승, 마인까지 봅니다. 마인. 어느 번은 글쎄요, 미국이 뭐 사우디도 골을 넣으면은 오버될 확률이 크지만 오히려 1대1로 무가 뜰 수도 있어서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승 마인 보는 입장에서는 오버를 또 같이 보기가 좀 애매하다. 그냥 승 마인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내일 아침 2경기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제 뭔가 이제 3경기 가기엔 좀 빡세서 2경기를 묶어 갔는데 그 2경기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종을 하면은 조합을 짤 겁니다. 조합을 짤 건데 어떻게 짤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언더 보면서 프렘 보는 것도 있고, 뭐 배당 대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잘 섞어야 될 것 같다. 뭐 어떻게든 고배당이나 중배당을 노려보려고 이제 배당을 좀 섞기도 할 텐데, 오늘은 핸디모보다는 마인 쪽으로 접근들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애초에 뭐 애매한 것들을 차라리 물을 노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오늘은 딱 보니까 아주 고배당 노릴 만한 배당들이 없다. 그렇게 노리려면은 핸디무나 무가 섞여야 되는데, 아예 마인 쪽으로 보면은 최소 3경기를 묶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배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어제 다시 보기 이제 앞에 부분 그 잘랐던 거는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자른 거고, 오늘은 따로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은 어제처럼 평소처럼 늦어도 9시, 뭐 빠르면은 뭐 8시와 9시 사이에, 지금 7시 한 50분 돼가니까 좀 저는 조합 짜는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패턴이 이렇습니다. 좀 늦게 가는 편이라 9시 전쯤에 마무리되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많은 조합을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도 3조합 정도 갔는데
해축은. 야구는 뭐 당분간 좀 쉬고 있어요. 그냥 촉이 좋아서 이제 계속 1점 차를 5연속 적중하다가 최근에 한번 흐름이 깨져서 안 가고 있는데 또 상황을 봐서 괜찮아지면 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축구에 좀 집중을 하고.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보기 보거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는 이제 후원 그게 안 되니까 그 숲에서 다시 보기에 후원을 하셔서 남기면 되고 방송국에 쏘면 확인이 늦는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9시까지 마무리해서 좀 더 빨리 보낼 수 있으면 빨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그럼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오후쯤, 오후 한 낮쯤에 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